민주당이 우원식 의장의 공간 주변 CCTV 공개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른바 칼을 뽑아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른바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칼을 뽑았다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최후 통첩 시한이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결국에 국무회의에 탄핵안 상정하지 않았고 특검안 상정하지 않았고요. 이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총리 시간 지연해서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국무위원이므로 재적 의원이 151명으로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개시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빠르면 이제 26일 이틀 뒤에 표결 본회의에 보고하고요. 그 다음날 27일에 표결까지 해서 탄핵안 처리하겠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야당 쪽에서는 아마 헌법재판관 임명을 26일 정도에 만약에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톤 다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26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가 좋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일 날의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에 대해서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스케줄을 제시하고 그걸 안 하면 탄핵시킨다고 이 함이 결국은 탄핵이란 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탄핵 네. 이후에 또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더 압박을 위해서 5명을 동시 탄핵하겠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야당의 어떤 국헌문란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무분별한 탄핵? 근데 이제 본인들이 실제로 그걸 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어떤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질 여지도 있거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힘이 있을 때 자제를 하시고 절제하시면 되는데 이게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5명 국무위원 탄핵하면 실제로 국무회의가 성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봤을 때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나 그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의 어떤 압박이라고 생각할지만 저는 실제 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힘이 있으시고 책임감이 있는 만큼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위원 이제 5명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 질문에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 결국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151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이 되느냐, 네.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되느냐 이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은 일단 151명으로 딱 정확하게 논란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딱 보니까 모양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민주당이 말한 내란 당시 그날 당시에 있었던 새벽에 국무회의 당시 혹시 같이 공모를 한 거 아닌가 이 부분으로 탄핵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사실 국무회의가 어떻게 보면 의결이 아니라 심의죠. 거기에 대해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의 계엄을 찬성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를 보면 굉장히 그것을 반대했고 그 반대를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엄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단계지만 그게 의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거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이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의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 그다음에 대외 신인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나 어떤 민생에 있어서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덕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리더십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막았으면 하는 거고요. 실제로 150명이나 아니면 200명이나 이것도 참 안타깝게도 이제까지 권한대행 탄핵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법학자들이 머리가 복잡하게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분이 하는 역할이 대통령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200명 이상의 찬성을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헌법학회 회장님도 저희와 같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50명이냐 200명이냐 이 논란을 따지기 전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화 협치, 정치의 어떤 복원이 지금이 더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 표결하고 통과가 된다면 그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겠다, 헌재로 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회의장,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실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냈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우원식 국회의장 논리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이 일단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한테 보낸 것이면 이걸 받아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받아서 진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금 특검이라는 것은 사실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받지 않고 뭘 어떻게 문제를 풀자고 하는 건지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고, 세 번째로 지금 이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을 풀자고 하는 것이지 일을 망치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력이 필요해요. 서로 정치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아예 정치 협상이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 일괄적이지 못한 상대방에 대해서 야당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지부진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탄핵 반대했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본다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공직에서 마지막 마무리라면서요.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11명을 계속 전화했다. 이건 뭐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개헌 관련돼 빨리 성공해서 전화했다라고 거꾸로 저는 의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의심이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답답합니다.